안녕하세요. 차정훈쇼 차정훈 PD입니다. 네, 오늘부터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흰눈이 아주 펑펑 내렸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왔는데요. 사람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닌 동물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이학범 수의 선생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 수의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이주간 PD님, 비욘디 이주간 PD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PD님 옆에 친구도 같이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어디가? 레오야. 인사하러 갔어요. 인사하러 왔네요. 인사하러. 오. 여기 옆에 있는 친구는요, 레오예요. 레오. 이름이 비숑 프리제 레오고요. 그리고 지금 5살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 품에 안겨있는 이 친구는요. 빙가 인사해. 빙구 안녕. 긴장했어. 친구 이름은 빙구고요. 차빙구. 그리고 나이는 5살. 그리고 종은 이태리안 그레이하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 네. 저희 이제 강아지 사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준비를 했잖아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강아지 사료는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레오도 레오도 되게 궁금한가 봐요. 네,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요즘에는 반려동물 사료를 펫푸드라고도 해요. 네.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이죠. 네, 오늘은 그냥 사료라고 제가 통칭을 할게요. 네. 뭐 종류에 따라서는 뭐 건사료, 일단 건식 사료 있고요. 그다음에 습식 사료, 캔 사료죠. 있고, 그다음에 반습식 사료도 있고요. 네. 뭐 동결 건조 사료도 있고요. 건사료를 제일 많이 주시는데 건사료의 특징은 이제 수분 함량이 한 10% 정도예요. 네. 그리고 이제 습식 사료에 비해서 약간 좀 싼 편이거든요. 그런 장점이 그쵸. 있고, 아무래도 보관이 쉽고 주기도 쉽고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장점이라고 하면 이 사료를 이제 깨트려서 먹잖아요. 씹어 먹잖아요. 그때 이 사료 알갱이가 이 이빨을 좀 긁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치석이 좀 덜 생기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건데 우리 사람도 치매에 걸리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반려견도 치매에 걸리거든요. 나이가 들면.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그쵸. 네. 인지장애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저작 운동, 이빨을 씹는 운동이 치매에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건사료는 그런 장점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많이 주시는 게 이제 습식 사료, 캔 사료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 비싼 단점이 있지만 기호성이 좋아요, 확실히. 그리고 수분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높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건사료가 10%. 10%. 습식 사료는 몇 %일까요? 한 50%. 보통 70% 이상입니다. 거의 70에서 80% 되거든요. 근데 이제 습식 사료는 아무래도 캔이다 보니까 개봉한 다음에 빨리 주셔야 돼요. 왜냐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그래서 보관이 좀 어려운 단점이 있죠. 네. 어떤 경우에 습식 사우나를 네, 습식 사우나요. 네, 저도 습식 사우나 좋아하거든요. 아플 때 더 많이 그런 캔에 들어있는 음식을 음. 준다고 또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픈 친구들한테 주는 사료는 우리가 처방 사료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 네, 네. 뭐 심장병이 있는 애들, 뭐 신장, 콩팥 질병이 있는 애들, 뭐 또 피부병이 있는 애들, 당뇨병이 있는 애들 다 그 질병에 맞는 사료들이 있는데 그 처방 사료가 건 사료도 있고 또 캔 사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캔 사료를 보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처방식에 대한 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네, 이 처방식은 특정 질병의 상태를 좀 완화시키거나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네. 특정 영양성분을 낮추고 특정 영양성분을 높이고 이런 사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동물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제대로 받은 다음에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수의사분의 추천을 받아서 급여하셔야 되고요. 건강한 강아지가 처방식 사료를 먹으면 이제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처방식은 맛이 없나요? 어. 약이 섞여 있으니까 좀. 네, 대부분의 처방식이 이제 기호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아픈 친구들이 먹기 때문에 만약에 처방식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료나 다른 간식은 좀 삼가고 처방식만 좀 주도록 노력은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답을 먼저 드리면 사료만 평생 먹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사료만 평생 먹어도 된다는 게 사람 먹는 음식을 안 주고 또 간식을 안 주고 사료만 주는 거다. 이러면 맞는 표현이지만 만약에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료를 하나만 계속 준다? 사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영양 상태, 연령대, 아이의 또 질병 상태에 맞는 사료를 골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료 안에 그 네. 영양 성분이 다 들어있지 않나요?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료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르시는 게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사료를 고르면 되는지, 어떻게 주면 되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레오랑 빙구는 어떤 사료 주고 계세요? 저희는 네. 이제 그 로얄 캐닌 네, 알사. 알사, 네. 알사 사료를 열심히 주고 있는데 네. 그냥 잘 먹는 것 같아요. 워낙 네. 먹성이 좋아가지고. 그 알사 사료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팔리는 사료고요. 네. 기호성이 높은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레오는 레오는 비님은요? 저희 레오는 좀 곡절이 있어요. 사료를 엄청 많이 바꿔봤어요. 오. 온갖 사료를 다 먹여봤는데 그 눈물 자국이 생기는 것도 있고 뭐 알러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막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일반 사료들을 먹이다가 지금은 이제 수제 사료로 바꿔서 그 아마 알러지가 있으면 그 네. 기존에 먹던 사료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어떤 성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식이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은 사료를 여러 종류로 바꿔보던가 아니면 알러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처방 사료가 있거든요. 병원에서 건가요? 이제 네. 수의사분들이 추천해주는 사료인데 네. 그거는 이제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의 그 단위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몸이 이 알러지 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료를 먹이던가 아니면 지금 먹이는 수제 사료가 괜찮다면 지금 먹이는 수제 사료에는 이제 레오한테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적절한 사료를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 사료 등급표는 무엇인가요? 네, 제가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사료 어떻게 골라서 주세요라고 하면 다 이 얘기를 하세요. 되게 많은 분들이 사료 등급표를 인터넷에 찾아봤다. 그랬더니 이런 표가 나오더라. 그래서 오. 저급 사료는 줄 수가 없어서 프리미엄이나 슈퍼 프리미엄이나 뭐 홀리스틱 사료를 사줬다. 최근에는 이런 5단계 피라미드가 아니라 로가닉이라는 말까지 추가가 돼가지고 이게 로 플러스 오가닉이거든요. 네네. 사람 뭐 화장품 이런 데 많이 쓰는 그런 용어죠. 그래서 이게 1등급, 뭐 2등급, 그래서 6등급이 나와 있다라는 이런 걸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표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네. 믿을 게 못 되는 네, 이 표인 표는 건가요?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인터넷에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사료를 근데 고르시잖아요. 네. 사료 등급, 뭐 강아지 사료 이렇게 치면은 이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혹시 표 보신 적 있나요? 저희 집은 항상 이렇게 사료를 까탈스럽게 네. 먹다 보니까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래서 뭐 알사 사료는 여기서 뭐 몇 등급이네 이렇게 보호자분들끼리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알사 사료는 몇 등급인데요? 흔히 궁금해요. 뭐 요등급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프리미엄, 뭐 슈퍼 프리미엄, 홀리스틱 이런 용어는 정식 용어가 아닙니다, 이게. 아, 그래요? 그럼 어디서 나온 거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걸 누가 그냥 만들어 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협회라든지 정부기관에서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적도 없고요. 뭐 법적인 기준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상으로 그냥 확 퍼진 네. 거네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냥 사료 회사들이 이걸 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사료는 여기 최고급 사료다. 그렇죠. 뭐 이렇게 유기농 사료다. 홀리스틱이다. 뭐 이런 홀리스틱이다.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네. 이 표는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료의 등급을 고려하시기보다 원료의 등급을 고려하셔서 사료를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료요? 거기에 사용되는 주 재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료에서 제일 좋다고 알려진 게 이제 유기농이거든요. 이 단어들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단어는 유기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기농 사료를 고른다 이런 건 말이 됩니다. 홀리스틱 사료를 고른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러면 유기농 네. 전용 그런 인증 마크가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게 미국 반려동물 사료협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유기농 인증 제도를 과거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도가 좋아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시행이 됐습니다. 네네. 개, 고양이 사료에 대해서 유기농 사료 인증 제도가 얼마 전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료 포장지를 딱 보셨을 때 이 정부가 발행하는 유기농 마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료 원료의 95% 이상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원료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마크가 주로 네. 포장지 앞쪽에 표시되어 네. 있나요? 앞쪽, 뭐 뒤쪽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앞쪽에 위쪽에 많이 붙여 놓거든요. 이 마크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마크가 없다 하더라도 이 포장지에 뭐 유기농, 뭐 유기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네. 70% 이상 유기농 원료가 들어가 있다. 아, 70% 네, 이렇게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선생님, 유기농 하면 좋은 건 모두가 다 알지만 네. 유기농 제품은 또 그만큼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유기농 제품을 주고 싶지만 좀 그게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어떻게 제품을 골라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뭐 사료를 고르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흡수율을 본다, 강아지 변 상태를 보는 거죠. 또 영양 균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한데, 제가 그냥 쉽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역사가 좀 있는 좀 큰 사료 회사에 입증된 사료를 좀 선택하시면 어떨까. 왜냐면 그런 사료가 대부분 영양이 좀 잘 잡혀 있어요. 균형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료를 꾸준히 준다 하더라도 영양 결핍이 걸릴 확률이 좀 낮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 회사들이다 보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네. 리콜을 해준다던가 보상을 해준다거나 해준다거나. 뭐 이런 책임도 이제 지고요. 또 아무래도 공급이 갑자기 안 돼서 네. 사료를 구하지 못하거나 이제 이런 문제도 없겠죠. 네네. 그런 사료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도 맛을 느껴요? 왜냐면 이게 언제 딱 느끼냐면요. 저희가 뭐 고기를 굽거나 뭐 집에서 그러면 달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잘 먹어요. 네. 그러면 맛있어 하는 걸 똑같이 맛있어 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강아지도 맛을 느낍니다. 그런데 네. 사람보다 잘 느끼진 못해요. 오. 우리 이제 혀에 있는 미뢰가 맛을 느끼는 감각 기관이잖아요. 그 숫자가 사람보다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맛을 잘 느끼지는 못하는데, 대신에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수천만 배 발달한 후각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걸 가지고 음식을 판단하기 때문에 강아지도 당연히 맛도 느끼고 기호성도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기호성.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야, 강아지 뭐 맛도 잘 못 느끼는데 아무거나 줘라고 하시는데 네.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강아지도 기호성이 있고 입맛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맛을 느끼는 것 때문에 편식을 하는 거예요? 편식하는 강아지도 좀 많잖아요. 네. 이제 사람 먹는 음식을 너무 많이 주고 간식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음식과 간식만 먹으려고 하고 사료는 맞아요. 안 먹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편식이라고 보기보다는 보호자분이 강아지한테 훈련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그렇게 훈련당하지 마시고요. 그럼 그런 경우가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이제 사료는 네. 안 먹고 다른 것만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만약에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료를 꼭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독하게 먹고 다른 걸 최대한 주지 않으면서 사료를 주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사료를 안 먹고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라는 네. 거는 그럼 결국에는 사료보다 사람 먹는 게 더 맛있으니까 네. 그거에 그럴 더 네. 입이 그쵸. 가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강아지들이 맛을 사람보다 잘 못 느끼지만 단맛은 네. 일단 어느 정도 느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강아지들이 이 보호자, 주인을 굉장히 따르잖아요. 주인이 먹는 걸 따라 먹고 싶어하는 성향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걸 자기 걸 먹다가도 주인이 뭘 먹으면 와서 또 달라고 하는 이런 네. 친구들도 근데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게 딱 과자 봉지만 딱 뜯으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깜짝 놀랄 때가 정말. 그게 이제 주인을 따르고 싶어하는 것 때문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 강아지 키울 때 뭐 카페 같은 데 가입해가지고 네. 막 정보 공유를 많이 하잖아요. 네. 아예 생닭, 네. 뭐 생닭이나 뭐 생닭 뭐 가슴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완전 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해서 줘야 된다라고 네.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강아지들은 원래 야생에서 그렇죠. 자라왔 늑대에서 변화됐고 뭐 네. 그런 얘기 뭐 많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강아지들한테 생식을 주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질문이긴 한데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생식은 조금 비추천하는 편입니다. 왜요? 일단은 그 보호자분들이 생식을 주는 그 이유는 저는 명확하게 이해는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야생의 본능을 살리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열이 가해지지 않으니까 영양소가 덜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흡수도 좀 잘 되고 네. 그래서 변 상태도 좋아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사료보다 수분 함량도 높아서 수분을 더 많이 주는 영양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장점이 있지만 뭐가 문제냐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병원성 미생물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좀 걱정이 그쵸. 되더라고요. 날것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팔리고 있는 생식을 수거해서 검사해봤더니 살모넬라, 뭐 리스테리아, 뭐 이런 대장균들이 꽤 검출이 된 바가 실제로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제는, 이런 세균들은 그 먹은 강아지한테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생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중보건학적으로 생식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로 그래도 생식을 하고 싶다면 정말 조리하실 때, 만지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 장갑을 끼는 게 좀 도움이 장갑 끼는 되겠네요. 게 당연히 도움이 네. 되고, 생식 그 원료가 담겼던 식기류도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비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비추천하는 이유는 이게 영양 불균형이 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식을 레시피를 잘 짜서 준다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연구가 된 이 사료 레시피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식을 주다 보면은 이제 영양 불균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근데 하지만 정말 이렇게 내 사랑하는 반려견을 위해서 막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해주고 싶다면 생식보다는 그래도 이 단백질 원을 한번 가열한 화식을 차라리 해주시면은 그러면 어쨌든 아까 공중보건학적인 문제점은 줄어들잖아요. 네네. 화식을 차라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레시피를 정말 연구해서 잘 짜서 네. 이거를 또 전문가한테 가서 확인을 받고 매일매일 화식한 다음에 레시피 짜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모바일 검사나 혈액 검사 받으면서 내 레시피가 정말 애한테 좋은지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철저한 검진이 필요한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군요. 최근에 그 알사, 제가 지금 빙구에게 먹이고 있는 알사 제품에서 BH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알사 사료에 들어가 있는 BHA가 뭐 암을 일으킨다, 발암물질이다, 뭐 네. 그래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일단 BHA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사료에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첨가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먹는 음식도 이 유지가 들어가 있는 거, 뭐 버터나 네. 마요네즈 이런데 이거 상하지 말라고 이 BHA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BHA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준치 이하로 넣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공신력이 있는 협회에서 사료에 BHA를 넣을 때 기준이 다 있고요. 네. 실제 사료에 들어가 있는 BHA는 그 기준 이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건강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네요, 그러면. 안전하게 네. 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왜 논란이 되었을까요? 그냥 약간 좀 그냥 걱정스러운 마음에 약간 그런 걸까요? 제 생각에는 1위 회사다 보니까 일단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네. 사실 그 회사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BHA를 넣냐 안 넣냐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넣은 거를 넣었다고 표기를 안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 됐는데 네. 이게 약간 와전이 돼가지고 발암물질을 넣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만큼 걱정할 건 아니다. 네. 다른 네. 회사의 사료들도 BHA를 넣고 있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다. 넣는 것도 있고 안 넣는 것도 있어요. 이제 주로 수입 사료가 배를 통해서 몇 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산패를 막아야 되니까 좀 넣는 경향이 있고요. 사실은 BHA 말고 뭐 토코페롤 같은 천연 항산화제를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건 사실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그래도 BHA를 넣는 이유는 효과가 BHA가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넣는 거고 모든 이제 사료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정확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선택은 보호자분들이 비교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강아지들이 생각보다 이제 비만에 잘 걸려요. 그래서 사실 레오도 약간 비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살짝 레오 몸을 보여주세요, 피디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보면 어이구. 네, 일단은 허리 라인이 약간 없고 지금 갈비뼈가 잘 만져지지가 않거든요. 그럼 비만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갈비뼈를 이렇게 만져서. 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네. 우리가 비만의 등급을 BCS라고 표현하는데 네. 1등급부터 9등급 또는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눠요. 1등급이면 너무 마른 거, 9등급이면 너무 뚱뚱한 건데
가운데가 제 정상인 거죠. 네. 근데 이때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허리 라인이 좀 보이고요. 이제 털이 없을 때 갈비뼈가 좀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근데 레오 같은 경우는 털이 좀 네. 있어서. 근데 일단 허리 라인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입니다. 네. 이렇게 만졌을 때 지방이 얇게 느껴지고 그 사이로 갈비뼈가 잘 만져져야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갈비뼈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7등급 정도 된다고 7등급이요? 7등급 정도 된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빙구 같은 갑바가 정말 크거든요. 네. 지금 빙구가 오줌 싸러 가지고 없지만 그러면은 그래도 갈비뼈는 보여요. 아까 제가 빙구 봤는데 네. 빙구도 갈비뼈가 잘 보이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마 이따 오면 한번 다시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빙구도 약간 비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피님 저희 강아지들 어떡하죠? 그래서 이 과체중 비만인 강아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꽤 많을 것 같아요. 한 60%? 60%? 왜냐면 요즘 또 이제 사료도 잘 주시고 이제 간식도 음. 잘 주시니까. 근데 그만큼 또 산책은 또 많이 안 시키잖아요. 많을 우리나라 조사는 없는데 미국에서 해보니까 54%가 과체중 비만이에요. 비슷하게 맞췄네요. 맞추셨어요. 그러면 네. 이제 절반 이상이 비만 과체중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과체중은 이제 정상 체중에서 한 10% 20%더 나가는 거. 비만은 30% 이상 더 나가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 사람한테도 비만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죠. 많은 이제 합병증을 일으키죠. 그렇죠. 네. 반려견한테도 똑같습니다. 당뇨 같은 질병 일으킬 수 있고요. 관절 질환, 피부 질환, 또 호흡기 질환도 일으킬 수 있고요.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진짜요? 그래서 비만인 강아지가 정상인 강아지에 비해서 기대 수명이 2년이나 짧아요. 가뜩이나 원래 수명도 짧은데 거기서 더 짧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강아지한테 2년이면 사실 엄청나게 긴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비만 관리를 좀 체중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 상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갈비뼈가 약간 보이고 좀 쉽게 만져지는 그리고 허리 라인에 균형이 잘 잡혀 있는 단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간식을 일단 주실 때 열량 계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식 열량 계산이요? 그렇죠. 우리 사람도 다이어트 할 때 운동도 하지만 뭐 하시죠? 주로 이제 식단 관리를 좀 식단 관리를 들어가죠. 하시죠. 네. 그래서 항상 칼로리 계산을 하시잖아요. 그쵸. 강아지도 그걸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우리 사람도 기초대사량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 강아지한테도 있어요. 휴식기 에너지 요구량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신진대사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거든요. 그 계산 공식이 30 곱하기 체중 더하기 70kcal예요. 그러면 레오가 거의 6kg 가깝다고 아까 들었는데 5.78kg, 네. 5.78kg. 아리아리 얼마가 되는 거죠? 250 칼로리요. 180에 70이니까 250kcal가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250kcal에 이제 하루에 그러면 얼마나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지는 거기다가 상수를 곱하는 건데요. 네. 이 상수가 개월령에 따라서 또는 비만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은 막 성장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하는 거고요. 네. 점점 이제 줄어들어서 성견은 보통 1.6에서 1.8 사이거든요. 근데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1. 그러니까 그냥 아리알만큼만 주셔야 돼요. 그대로.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레오는 살을 빼겠다 그러면 하루에 이걸 다 계산해 가지고요 250kcal 정도만 주셔야 되거든요. 1일 네. 250kcal. 정말 적은 거 하루에. 아니에요? 네. 근데 사람 기준으로 보면 네, 좀 너무 그럴 수 적을 있는데 것 같은데. 너무 적을 것 같죠. 근데 이제 사람 몸은 크고 강아지 그렇죠. 크긴 작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50kcal를 준다고 생각하시고 간식은 그 중에 10% 정도만 간식으로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계산을 해야 돼요. 저희가 사료랑 그런 거 가지고 왔잖아요. 네. 얼마큼 줘야 되는지 대충 이렇게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근데 이제 육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손톱만큼 어머니가 아실 수 줘야- 거의 손톱만큼이요? 네, 하루에 손톱만큼 하루에 손톱만큼이요? 그럼 이 육포 기준으로. 맛만 봐라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되게 네, 좋아하는데? 어머! 고기 앞에서 약해주는 건 어떻게 줄 수가 없네. 이런 그래서 것도 그러면 네, 그러면 레오는 또 알러지도 있어서 하여튼 주면 안 될 것 여기 같아요. 조금만 이렇게 뜯어서 줘야 된다는 얘기인 고기 거예요? 부분 그렇죠. 여기 거의 손톱 반 개 정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면 이거 진짜 고문 아니에요, 선생님? 고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라리 주지 안 주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 레오랑 빙구는
좀 비만이기 때문에 간식을 비만. 정말 네. 안 주시는 게 좋고 주더라도 너무너무 조금 주셔야 되는데요. 일반 강아지들도 하루에 간식을 줄 때 이 DER을 계산한 다음에 네. 저기에 10%가 넘지 않게 칼로리를 계산해서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계산해 보면 정말 작습니다. 특히 오. 육포 같은 거 있죠. 닭가슴살 말린 네, 거, 네. 육포, 저키 이런 그런 것도 것들은 진짜 좋아하죠. 뭐 이만한 고기를 건조시키고 말려도 정말 쪼그라들어서 작아지거든요. 칼로리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정말 손톱만큼 줘도 꽤 큰 칼로리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아예 그럴 바에 그냥 안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간식은? 그러던가 아니면은 간식을 주더라도 좀 이거 잘게 썰어가지고 좀 여러 번 나눠서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간식을 주는 게 얘따 먹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강아지와 주인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 간식 줄 때도 레오도 간식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뭐 손이라도 한번 하고 주거나 앉아 한번 하고 주거나 또 간식 주고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교감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고 맞아요. 주로 훈련할 때도 또 간식을 그렇죠. 사용해서 교육할 하잖아요. 때 많이 네. 하죠. 잘해요. 네, 항상 레오가 이걸 꺼내요. TV 항상- 화면에. 어, 지능적이에요. 나한테 관심이 달라 아, 이거지. TV 좀 그만 보고. 그러니까요. TV 어디 그만 껐어? 보고. 네. 발로 밟아서 껐어요. 이 강아지는 조삼모사가 통해요. 아, 같은 거를 하나 주는 것보다 똑같은 양도 쪼개서 10번 주면 10번 주는 걸로 느끼거든요. 훨씬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그럼 어떻게 시켜야 되냐 이거 네. 고민하실 텐데 일단은 체중 감량이 필요하면 칼로리 양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칼로리 양을 줄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주던 사료를 계산을 해서 사료 양을 적게 주는 거죠. 대폭 줄이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방법이 이제 사실 좋아요. 원래 먹던 사료 양을 줄이는 거니까. 그런데 배고픔을 너무 느껴서 되게 힘들어 할 수 있거든요. 네. 많이 이제 찡찡거리거나 그러니까 간식 짜증도 달라고. 낼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친구들, 즉 배고파서 다이어트가 잘 안 된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다이어트 사료가 있어요. 다이어트 사료요? 네, 다이어트 사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레오가 다이어트 사료를 달라고 이렇게 진단 거나요? 네, 싫다고 얘기하는 것 네, 같은데 그런가요? 근데 다이어트 사료는 같은 양을 먹어도 좀 포만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 배고픔 때문에 다이어트가 힘든 친구들은 다이어트 사료로 다이어트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산책도 더 많이 시키고요. 그렇죠. 그쵸? 네. 비글 같은 경우에도 뚱뚱한 비글도 막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거 운동시키는 네.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운동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강아지에게 제일 좋은 운동 방법은 산책이라고 산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는 사람도 수영이 되게 좋잖아요. 네. 강아지도 이제 수중 런닝머신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에 가면 오.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영양 관리 다음으로 중요한 게 치아 관리잖아요. 네. 강아지는 사람이랑 어떻게 달라요? 네. 강아지 이빨부터 좀 설명드릴 텐데요. 네. 일단 사람은 이빨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28. 오, 네. 역시. 네. 28개입니다. 네. 그럼 강아지는 이빨이 혹시 18개? 18개요? 네. 아닙니다. 강아지가 사람보다 이빨이 훨씬 많아요. 아, 더 많아요? 네. 그리고 강아지가 사람처럼 이갈이를 한번 하거든요. 맞아요. 막 네. 어릴 때. 어릴 네. 때. 오. 유치를 못 발견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전 못 봤어요. 이갈이를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음. 네. 근데 강아지도 이제 이갈이를 하는데 이갈이 전에는 사람이랑 이빨 개수가 똑같습니다. 28개. 근데 이갈이를 다 하면은 42개가 돼요. 42개요? 네. 사람보다 이빨이 훨씬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앞쪽부터 이제 앞니가 이렇게 있고, 네. 그리고 송곳니가 이렇게 있고요. 또 이제 작은 어금니가 이렇게 있고, 뒤에 큰 어금니. 밑에도 앞니, 송곳니,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가 있는데, 이게 강아지 이빨은 되게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딱 닫히면, 요 큰 이빨 2개 보이세요? 네네. 우리 사람 이빨은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잖아요, 위아래가. 네. 근데 이 2개 이빨은 닫히면 이게 딱 엇갈리게 닫혀요. 마치 가위나 집게 모양처럼. 네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육치라고 부르는데 네. 과거에 이제 강아지들이 사냥을 할 때 고기를 사냥한 다음에 이쪽 이빨을 딱 물어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뜯어내는 거죠. 고기를 뜯는 이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육치라고 불러서 이렇게 딱 이빨이 닫히면 엇갈린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로 사료를 먹을 때도 네. 이렇게 우리처럼 안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옆쪽으로 먹는 이유가 그 이유인 네, 건가요? 그러니까 옆으로도 씹을 수도 있는데 특징을 말씀드리면
보통 음식을 잘게 쪼갤 때는 앞니를 쓰고 보통 뭘 뜯어낼 때는 이제 어금니를 쓰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갈이를 그러면 강아지들이 정확히 언제부터 하는지 좀 궁금해요. 강아지들은 일단 이 표를 보시면 3, 4주령부터 유치가 나기 시작해요. 앞니부터. 네. 그리고 어릴 때는 이제 큰 어금니는 한 개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빨이 나고 그 다음에 3개월 때부터 또 앞니부터 이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큰 어금니까지 한 7개월 정도에 거쳐서 이갈이를 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게 이갈이를 할 때 유치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빙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잇몸 잠깐 올려보시겠어요? 네. 네. 이쪽으로 할까요? 그래 네. 보일 수가 있게. 그럼 송곳니가 이렇게 하나 딱 나와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미안해, 네, 미안해. 송곳니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유치가 안 빠지고 그 상태에서 영구치가 나와서 그렇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유치가 제거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영구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 부정교합이 된다던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갈이 시기에는 잘 이빨을 잘 봐주셔서 유치랑 영구치가 같이 있으면 꼭 유치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 새로운 이가 날 때 아플 것 같은데 네. 그때 그래서 그 객검을 많이 먹는 건가요? 일단 이갈이를 할 때 이빨이 간질간질 좀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좀 뭘 잘 물고 이러거든요. 네. 사람 손도 그때 좀 잘 물려가고 그런 성질이 있어요. 벽지도 다 뜯어놓고 하잖아요. 네. 좀 간질간질해서 그럴 수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반려견들이랑 뽀뽀도 좀 자주 네. 하잖아요. 네. 근데 하고 싶어서 딱 다가가면 입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네. 약간 좀 잇몸 질환이나 그런 게 많이 있나요, 강아지가? 네, 강아지가 이 포스터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3년 이상, 그러니까 성견, 다 큰 개 중에 10마리 중에 이제 85%가 치주 질환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치주 질환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 밥 먹고 난 다음에 이빨 안 닦으면 여기 이빨에 이렇게 뭔가 좀 텁텁하고 껴있어요. 뭐가 네. 있잖아요. 이게 이제 플라그라고 하는 세균막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치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도 양치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해주지 않고 플라그가 치석이 되고 치석이 계속 남아 있으면 이게 처음에는 잇몸 염증을 일으켜요. 네. 치은염이라고 잇몸이 빨개지고 피날 수도 있고요.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치주염,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인대를 끊어서 이빨이 흔들리게 한다던가 뭐 이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이게 노랗게 변하는 건가요, 이가 그러면? 이가 더 잇몸이 빨갛게 되면서 잇몸이 이렇게 좀 들어가요. 이빨이 더 많이 노출되거든요. 잇몸이 내려앉는 거죠. 네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살짝 빙구이가 살짝 여기가 노랗거든요. 네, 빙구이도 어머, 네, 어떻게 혹시 양치를- 스케일링을 받아본 적이 없죠?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실 아까 레오 이빨도 제가 봤는데 치석이 조금 있어요. 근데 양치질은 예방을 하는 거고요. 네. 한 번 생긴 치석은 양치질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그거는 진짜요? 꼭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돼요. 스케일링을 해주고 싶은데 네. 스케일링을 하려면 수면 마취를 네. 꼭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치석을 이렇게 스케일링으로 제거하는 건데 강아지 스케일링은 무조건 마취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취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건가요? 이 무마취 스케일링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거는 강아지들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 보이는 치석 정도만 떼내는 거거든요. 근데 스케일링은 그걸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빨과 잇몸 사이에 조그마한 낭이 있어요. 그 안에 세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까지 꼭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사람도 스케일링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마취를 안 하고 그런 작업을 하기에는 애들이 움직이다가 다칠 그러니까요. 수도 있고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스케일링 하는 동안에 안쪽 이빨을 또 살펴가면서 만약에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이빨이 흔들린다 그러면 사실은 아프기만 하거든요. 그런 이빨은 스케일링을 하면서 또 발치를 해줘요. 그런 세세한 검사를 하려면 사실은 마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취 없이 스케일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심장에 무리가 있거나 호흡에 무리가 있어서 마취를 절대 할 수 없는 아이가 있다. 근데 치석이 너무 심하다. 이러면 보이는 치석만 무마취 스케일링으로 좀 제거해 줄 수는 있지만 불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케일링은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정도 받아야 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동물 같은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네.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될까요? 강아지는 사실 정해진 게 있지는 않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보통 건강검진을 하라고 해요. 성견 기준으로
강아지한테 1년은 사람 나이로 치면 거의 6년,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해도 사실은 사람으로 치면 6, 7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는 거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6개월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하라고 하는데 그때 갔을 때 구강 건강검진을 같이 받고 수의사분이 봤을 때 스케일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케일링 그럼 1년에 2번 해서 수면 마취 1년에 2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마취하기 전에 마취가 안전한지 혈액 검사를 먼저 하고 마취를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치석이 생긴 다음에는 스케일링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치석이 안 생기게 양치질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저도 네. 잘해주고 싶어요. 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네. 이렇게 칫솔만 갖다 대면 이거 다 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혹시 양치질 해주고 계신가요? 레오도 양치질은 자주 시켜주려고 하는데 뭐 대부분 잘 하는데 양치질은 좀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칫솔을 갖다 대면 싫어하죠. 네. 이건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 기다란 이물질이 갑자기 들어와서 주인이 억지로 잡아서 막 쑤시고 하니까 당연히 좋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치질도 교육이 필요해요. 강아지도 양치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보호자분들은 그날 당장 강아지용 치약을 사고 칫솔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이리 와! 양치해야 돼! 이렇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 평생 양치질은 서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와 나의 관계는 이제 끝인 거죠. 끝이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한테 양치질이 좋은 과정이라는 거를 차근차근 절대 급하지 않게 한 단계씩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요. 동생이 치약 먹이는 거 같이 씹어 오, 먹으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네. 여기 카메라 보고 안녕하세요. 차정훈 PD 동생 차영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정훈 PD 동생 차형돈입니다. 양치하는 거를 한번 동생이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양치를 할 때 처음부터 칫솔을 쓰는 게 절대 아니고요. 손가락을 이용하는 건데 그 평상시에 지금 빙구를 쓰다듬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때 뭐 얼굴이나 턱 밑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빨을 가볍게 한두 번씩 만져주세요. 아, 쓰다듬을 그냥 때부터. 손가락으로요? 네. 오, 처음에 네. 한번 갖다 댔다가 또 쓰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또 익숙해졌다 싶으면 한번 손을 넣어서 송곳니를 한번 만져주고 또 쓰다듬어 주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강아지와 스킨십을 할 때 손을 이빨 근처에 갖다 대는 거죠. 네, 이게 뭐 5분 만에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번 그럼 살짝 네. 넣어볼까요? 만지면서 자연스럽게. 네, 조금 싫어한다 싶으면 또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또 쓰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강아지가 이 주인의 손가락이 이빨 주변에 가는 거에 먼저 익숙해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용 치약을 활용하시는 건데요. 절대 사람용 치약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 안 돼요? 일단 사람용 치약은 향이 강하기 때문에 애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불소라든지 또 뭐 자일리톨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 강아지한테는 매우 안 좋을 수 있어요. 자일리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괜찮은데 강아지한테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갑자기 인슐린 농도가 팍 올라가가지고 저혈당 쇼크가 오거든요. 그래서 절대 사람용 치약은 쓰지 마시고 동물용 치약을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대부분 동물용 치약이 교육하기 좋게 향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오늘 치킨 향이 들어가 있는 치약을 준비해 왔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빙구가 과연 좋아할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칫솔질을 하는 게 아니라 치약을 가볍게 한번 줘보는 거예요. 빙구, 먹을래? 잘 먹죠,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시키는 거죠. 근데 사람 치약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강아지용 치약은 다 이제 먹을 수 있게 나오는 거죠. 조금 익숙해졌다 싶으면 네. 손가락을 줘서 빙구야? 한번 빙구? 저기 있어, 치킨. 손가락을 또 이렇게 다 먹게. 이러다가 내 선생님 손가락을 깨물고 그러면 어떡해요? 네, 치킨 맛이 그러진 나서.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 거죠, 빙구?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은근히 이빨도 한번 만져주시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빨도 한번 만져주고.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쓰다듬어 주시면서 해서 자연스럽게 이빨에 넣는 거죠. 빙구 저 위에 있다. 그러면서 이빨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그렇죠. 잘하네요. 되게 좋아하네요. 네, 절대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앞니만 했다. 그럼 네. 송곳니는 사실 내일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하루에 다 끝내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치약만 들면 간식 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면? 양치질을 즐겁게 인식하도록 하는 거고요. 네.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볼까요? 잘하는 것 같으니까. 네네. 이게 이제 핑거 브러쉬라고 해서
손가락이 들어가는 거 익숙해지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칫솔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치약을 짜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건데요. 아직 손가락 교육이 안 끝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해보긴 하는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잡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직은 조금 싫어하죠. 네. 네. 아주 그냥 네, 아직은 싫어하고 저런 상태면 무리해서 하실 필요가 없고 안 좋은 기억을 주면 안 되니까 네. 네, 천천히 하면서 손가락으로 더 치약을 발라주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니부터 송곳니, 어금니까지 들어가는 교육을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천천히 한 달에요? 그렇게 해야 거부감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날짜를 좀 나눠가지고 네. 하루에 몇 번 해야 될까요? 일단 양치질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은데 보통 하루에 사료를 2번 주시니까 2번 하면 좋은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만약에 하루에 한 번 할 거라면 밤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밤에요? 네, 사람도 자고 일어나면 입이 건조해져가지고 막 입냄새도 나고 막 세균이 자라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달에 걸쳐서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핑거 브러쉬까지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칫솔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칫솔도 처음부터 입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칫솔에다가 치약을 짜가지고 이거를 또 아까 손가락 교육하듯이 처음부터 칫솔에 익숙해지는 거죠, 이렇게. 약간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네, 이거는 그런 좋은 메시지. 거야. 네. 한 단계 한 단계씩. 근데 지금 손가락 교육이 아직 잘 안 돼가지고 칫솔을 씹으려고 하거든요. 네. 손가락 들어가는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이 칫솔까지 집어넣어서 이제 양치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치질이 정말 칫솔 들어가는 것까지 익숙해졌다 싶으면 원칙은 요 이빨과 잇몸 사이 부분을 좀 양치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약간 45도 각도로 세워서 아래쪽은 45도 각도로 내려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양치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람과 똑같네요. 사람과 사람도 똑같죠. 뭐 네. 바스법 칫솔질 해가지고 45도 각도로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좀 손가락까지 네.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칫솔은 안 무나요? 이게 그렇죠. 위에까지 가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손가락은 잘 됐는데 칫솔은 계속 깨물고 칫솔은 싫어한다. 네. 그러면 또 굳이 칫솔을 쓰실 필요가 없고 핑거 브러쉬나 손가락으로만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양치질 교육은 강아지가 싫어한다 그러면 그 단계는 하지 마시고 그 앞에 단계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다려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싫어하면 하지 말라. 네. 네. 그러니까 오늘 꼭 42개 이빨을 다 닦겠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양치질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 치석을 좀 제거해주는 간식이 나왔어요. 이런 걸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벌써 벌써 다가가는데요. 간식 나오니까 간식 벌써 자체가 왔어. 이렇게 결이가 있어갖고 네. 이걸 씹어 먹으면서 치석이 떨어져 나가는 건데 이런 것도 기억성이 딩구도 안 좋으니까 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씹으면서 가져가서 씹으면서 치석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오, 네. 잘 먹네. 진짜 잘 먹죠. 이 간식은 제가 이따가 한 봉투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빨리 먹네. 감사하다고 인사드려. 이런 건 칼로리는 사실 칼로리도 있기 때문에 많이 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치석이 심한 애들한테 네. 어차피 간식을 줄 바에는 이런 기능성 간식을 주는 거죠. 하나 또 질문 있어요. 네. 그 강아지 이가 많이 안 좋은 애들한테 네. 이런 것도 좀 딱딱할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거는 이제 건강한 이빨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 치석 제거를 위해서 이제 제공을 한 거고, 만약에 이빨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절대 양치질이나 이런 무리한 간식을 주기보다는 치료부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잇몸이 너무 빨갛다. 네. 또 잇몸이 내려앉았다. 이빨이 흔들린다. 이런 거는 동물병원에 가셔서 치은염, 치주염 이런 걸 다 해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하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 설명 끝나니까 다 먹었네요. 정말 빨리 먹어요. 네. 어떤 경우에는 이 간식만으로도 보이는 치석은 다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런 간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그 치약을 고를 때 기준이 있나요? 사료랑 비슷한데요. 좀 대기업 또는 제약회사에서 이 치약을 만들어요. 그렇게 입증된 치약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칫솔 같은 경우에는 동물용 칫솔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또 아까 핑거 브러쉬 같은 이렇게 교육할 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360도로 돼 있는 솔이 돼 있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셔가지고 수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360도 360도 칫솔 있네요. 칫솔. 네. 네, 이런 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추천해 주시는 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아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이제 배워봤는데 선생님은 오늘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나름 열심히 이것저것 준비해 왔고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디님은 어떠셨어요? 저 오늘 레오 이제 음식이나 각종 건강 정보 같은 거 많이 얻어가서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좀 꼼꼼하게 먹을 거나 이런 거 잘 챙겨주고 다이어트도 잘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강아지 건강하게 키우세요. 키우세요. 안녕.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아니. 편집해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